자, 오늘 좀 주력으로 좀 보려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자, 오늘 좀 주력으로 살펴보려는 친구가 자동차 관련주들인데, 사실 아까도 알려드렸죠. 고환율 시대에 좀 방어가 될 수 있는 게, 자동차 부품 이쪽이고, 현대차, 기아 2분기 합산 영업이익이 역대 최고치를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4조 원을 넘어설 것 같다고 그래요. 현대차, 기아 합쳤을 때 얘기예요. 현대차 노조하고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 찬반지 투표가 들어갈 건데, 무분규가 타결이 되면, 이제 무분기 얘기가 얼마 전부터 나오고 있죠. 그래서 무분기가 좀 타결이 되면, 오히려 지금 사실은 현대차들의 행보가 좋거든요.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고, 자, 대표적으로 현대차를 보면, 일단 이 친구 월봉 H를 보면, 사실 예전에 많이 떨어졌는데, 중요하게 깨지 않을 자리 하나가 있어요. 여기. 왜 그러냐면, 어떤 이렇게 삐쭉삐쭉 쏟은 변곡점 자리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런 삐쭉삐쭉 쏟은 변곡점 자리를 뚫었을 때, 안착을 해준 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여기서 대량 거래가 터졌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개입이 있던 거고 절대 깨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깨지 않는 달이 언제였냐? 22년 3월 달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22년 3월 달에 깨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자리만 깨지 않으면 상황이 좋고, 지금 5교선 회복해주고 있죠. 이 회복해주고 안착해주면 일단 무난하게 20만 원대는 회복해줄 확률이 굉장히 커요. 실제 영업이익에 대한 이슈도 있고, 주봉에서도 중기적으로 추세를 틀어놓는 5주선과 20선 위에 있죠. 즉 추세 전환과 턴이 완벽히 된 거예요. 대형주가 됐든 소형주가 됐든 60주선의 강력한 저항선이 되기 때문에 20만 원까지 딱 1차 저항선이 되어 있어서 간단한 목표가가 아마 60주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기아는 근데 조금 불편한 게, 좋긴 한데 여기 매물대가 좀 많아요. 근데 이 시간을 회복해주기 때문에 더 뛰긴 할 건데, 이전 고점들에서 개인들의 물량이 많기 때문에 약간 저항선이 꽤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폴라리스 세원을 봅니다. 폴라리스 세원을 보니까 월봉에서 굉장히 낮죠. 위치가 낮고, 일단 5개선까지는 회복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봉 1봉을 봤더니 얼마 전에 대량거래 터졌죠. 대량거래 터지고 빵 때렸는데, 사실은 그 앞전에 신호를 줬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23%가 뛰었죠. 23%가 뛰었는데, 지금부터는 5일선만 깨지 않으면 제가 중요한 매수 타임이 된다고 그랬고, 우선 딱 찍고 올라갔죠. 한두 번 더 뛸 수 있는 확률은 있고, 단기적으로 짧게 보면 61선이 되고, 항상 전기차 관련주는 폴라리스 세원이든 뭐가 됐든 간에 조금 중장기적으로 길게 끌고 가면, 전기차 섹터는 반드시 오는 섹터죠. 전기차 세상 와요. 그래서 아마 좀 더 좋은 수익을 더 줄 수 있을 것 같은 게 전기차 섹터예요. 자, PH를 봅니다. 많이 떨어졌다가 이제 그 폴라리스 세원은 이 5개월선을 못 갔거든요. 이렇게. 근데 PH는 갔는데 어차피 위치는 굉장히 낮죠. 자, 주봉을 봅니다. 주봉에서 봤더니 20주선, 강력한 저항선 20선 못 뚫고 이 목표가가 되는 거죠. 예전에 떴을 때 딱 5선 위에 있어요. 그래서 일봉에서 보게 되면 지금 21선만 깨지 않으면 된다고 그랬죠. 왜 그러냐면 앞전에 역시나 19%를 띄운 이력, 즉 대량 거래가 들어온 이력이 있기 때문에 21선 기준으로 매수. 그러면 일단 61선까지는 또 한번 뛸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단기 단타를 하더라도 이유가 있어야 돼요. 앞에 뭐 대량 거래 터졌다든가 섹터가 전기차라든가 그런 공부를 좀 해놓고 하는 게 중요한데, 어쨌거나 21선 위에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잘 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단 21선 깨면 손절, 이렇게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자비스도 상황이 좋아졌는데, 아직 유일하게 자비스는 21선 장은 못 해줬지만 그래도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폭락하면서 전기차 관련주들이 좀 해도 너무할 정도로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자, 주봉을 보니까 5선 근처에 있죠. 요걸 회복을 해줘야 돼요. 5선 자리가 1724원인데 지금 막 회복해 주려고 하고 있죠. 이 자리가 일봉에서 보면은 요렇게 21선 자리가 돼요. 그래서 21선 돌파 안착을 해도 날아가게 되면 역시나 이전 고점까지는 갈 수 있고, 자비스 또한 루시드, 리비안 이쪽하고 연결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이런 테마를 잘 타고 있거든요. 사실 테마주라는 게 나쁜 게 아니라 모든 종목이 다 테마주예요. 모든 종목이 전기차를 가면 전기차 테마, 바이오를 가면 바이오 테마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21선 잘 올라타고 뛰가는 순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센트럴 모텍 같은 경우도 지금 잘 올라가고 있긴 한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 1차 목표가는 찍었거든요. 이거 5개선이 목표가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일봉에서 보게 되면 딱 요 자리죠. 5일선만 안 깨면 돼요. 일단 이날 거의 29% 가상한가 갔거든요. 5일선을 안 깨 올라가는 거예요. 5일선 깨면 밑으로 밀릴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보는 게 맞습니다. 모터렉스는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는데 월봉에서 20개선 깨면 안 돼요. 20개선 깬다는 얘기는 많이 무너져요. 그래서
20개월 지키는 게 중요하고, 자, 주봉에선 추세 전환 못 해줬죠. 이 친구가 무상증자 이슈로 이렇게 뜬 거예요. 권리다 뜨고 막 왜 요새 무상증자 이슈만 있으면 뜨죠, 왜. 그래서 뜬 건데, 사실 깔끔하게 마음에 들진 않지만, 어쨌거나, 루시 리비안 관련주고, 월봉에서 20개선 깨면 위험해지고, 요 자리를 기준으로 잘 보는 게 좋아요. 근데, 다른 전기차나 루시드 리비안 관련주 중에서, 딱히 그렇게 마음에 들거나, 뭐 그런 친구는 아니에요. 자, 아진산업을 봅니다. 아진산업도 현대차, 기아, 흥기차랑 연결이 잘 돼 있어요. 영업이익도 좋고. 일단 어느 정도 바닥은 다 줘주죠. 이때 2월달, 올해 2월달에 지켜준 자리를 저번 달에 지켜줬고, 이번 달에 지켜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런 데가 바닥일 확률이 굉장히 커요. 자, 주봉을 봅니다. 주봉에서 보면 엄연히 5선 위에 있죠. 5선 위에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5주선만 깨지 않으면 추세가 잘 유지되고 좋아질 수 있고, 일봉에서 보면 5일선만 안 깨면 돼요. 지금 일단 20일선 장악하긴 했기 때문에, 장악해 놨기 때문에 순간 잘 뛰어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산업은 앞전에 대량거래 터졌죠. 자, 이렇게 우리산업처럼 앞에 대량거래 터진 종목을 잘 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친구는 A군. 헤드 너무한 거죠. 여기가 코로나 때예요. 그래서 많이 떨어진 종목이라 당연히 첫 번째 올라가는 5개선까지 찍고 왔는데 사실 20개선 정도까지 복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깨지 않을 자리가 중요한데 주봉에서 절대 5선 밑으로 떨어지면 안 돼요. 자, 중기적으로 추세 전환과 턴이 돼 있죠. 턴이 돼 있고 20주선까지 갈 수 있는 확률이 있어서 잘 보셔야 되는데 딱 대응할 때는 일봉에서 5일선 기준으로 대응하시면 돼요. 앞전에 대량 거래가 터진 종목은 반드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데 단 조건이 절대 5일선 깨지 않은 자리 이런 데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우부품도 월봉에서 보면 해대도 너무한 종목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 그죠? 코로나 때가 여기인데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한 아무리 못 가도 일단 5개선까지는 가요. 그러니까 단기 낙폭 이런 걸 낙폭과대라고 하거든요. 여기 낙폭과대가 센 친구들은 보통 가는 편인데 자, 5개월선 가격이 2,130원대가 되고 이제 5선 돌려놨죠. 추세 전환과 턴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봉에서 보시면 한번 60일선까지는 뛸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60일선 자리가 2,110원이 되고 대유웨이텍도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는데 아직 전바닥만 안 깨면 돼야 전바닥 이탈하지 않고 있고 주봉에서는 추세 전환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오전 가격이 822원이거든요. 간신히 해주고 있어가지고 깨지 않으면 되는데 왜 그러냐면 아직 앞전에 뚜렷한 대량 거래가 없어가지고 바로 뛴다는 확증을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21선 기준 굳이 내가 대유 혜택을 사겠다 그러면 딱 21선 기준 대응하고 깨면 손절. 그러면 아마 전기차나 이런 거 뛸 때 잘 뛸 수 있어요. 자, 오신 시스템을 봅니다. 오신 시스템을 봤더니 월봉에서 보니까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이렇게 5개월선이 첫 번째 목표가죠. 여기까지는 보는 게 맞고 주봉에선 돌려놨어요. 저번 주에 돌려놓고 안착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뛰면 제대로 뛰면 이순까지 뛰기 때문에 잘 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앞전에 이렇게 한 11% 갔다 왔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5일선 20선 깨지 않으면 이렇게 앞에 뛴 친구들은 한 번 더 떼요. 아까 폴라리스 세원이 왜 떴냐면 알려드렸죠. 자, 폴라리스 세원이 이렇게 뛰기 전날 어떤 행동을 했냐면 자, 여기 앞에 꼬리 보이죠? 요거 한번 뗐죠. 뛴 이후에 며칠 지나니까 또 뗐죠. 이렇게 또 뗐듯이 지금 오신 시스템도 이렇게 한번 뛴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번 뛸 수 있는 확률, 그런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잠깐만 중간에 프리엠스 좀 보고 갈게요. 프리엠스 3%대. 자, 프리엠스 같은 친구들이 이재명 관련주거든요. 근데 보면 어제도 한 6% 올라갔는데 자리가 이뻐요. 테마성이 좋고, 5개선 회복해주고 있죠. 주봉에서 보면, 자, 20선 회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제부터 잘 올라가요. 어제 6%, 오늘 3%. 지금도 월봉 예치가 높지 않아요. 프리엠스는 잠깐 제가 보고 지나가는 거고. 자, 어쨌건, 우리 시스템 그렇게 대응하시면 돼요. 자, 여신님 어서오세요. 자, 대원화성을 봅니다. 대원화성을 보니까 월봉에서 봤을 때, 자, 위치는 많이 낮죠. 많이 떨어졌어요. 이게 지금 대신에 주식은 엄연히 우하향이에요. 자, 좌측산, 우측산이 되죠. 엄연히 우하향이고, 주봉에서 봤을 때 추세 전환 해놨는데 들어갈 자리가 애매해요. 즉, 일봉에서 내가 마음 편하게 들어갈 자리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잠시만요. 자, 몇 개 더 봅니다. 자, 대원화상 왜 그러냐면,
월봉의 위치가 굉장히 낮긴 한데, 이게 우리가 주식을 살 때 이제 좌측선에서 사고 했죠. 그죠? 주식을 좌측선에서 사는 게 정석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엄연히 이제 우측선이기 때문에, 여기가 집인지 아닌지 몰라요. 근데 주식은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근데 여기가 1차 목표가예요. 지금 들어갈 자리가 상당히 애매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하나가 주봉에서 보시게 되면, 이 20주선이 첫 번째 저항선이거든요. 여기가 첫 번째 저항선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를 맞고도 좀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딱 들어가기 애매하고 아마 21선 자리까지 밀려주면 아마 중요한 매수 타임이 될 거예요. 단 5일선을 깨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순간 거래량이 붙거나 뛰면 이런 친구들로 단타 단기를 하셔도 돼요. 그래서 내가 어디서 주식을 살 건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미리 계획을 짜야죠. 지금 주봉에선 20선이 저항선인데 여기를 찍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잘하면 밀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게 되고, 일봉에서는 만약에 지금 못 사면 20원까지 밀려주면 여기서 매수해 보겠다. 이런 자리들이 중요해 보입니다. 다른 종목들보다 살 자리가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내가 포지션을 취하기가 조금 애매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유 AP를 잠깐 볼게요. 대유 ATEC하고 대유 AP가 있죠. 그죠? 대유 AP를 보니까 월봉에서 봤을 때 일단 항상 대바닥에서 떴을 때 이렇게 5개월 선이 가장 강력한 저항선이 되게 돼요. 그래서 얘를 맞고 떨어졌는데 주봉에서도 우선 위에 있죠. 추세 전환 해놓은 거예요. 추세 전환 해놨는데 아까 대원화성처럼 약간은 애매한 위치 고기 있는 거고, 일봉에서 보면 일단 대원화성도 5일선 근처인데 지금 못 돌파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 매수할 때는 5일선 돌파해주는 거래량이 붙거나 아니면 기다렸다가 이렇게 21선이 따라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21선 근처에서 눌림목 줄 때 이렇게 매수하는 게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사실 전기차 관련주는 전체적으로 월봉의 위치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나빠 보이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잘 모아 나가면 한 6, 7개월, 이렇게 1년 내에는 굉장히 좋은 수익을 줄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내 포트에 최소한 전기차 관련한 종목은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캠시스를 볼까요? 캠시스는 이제 삼성 SDI가, 그죠? 테슬라의 카메라 같은 거 납품하면서 이 가치세를 보고 있는데, 이 친구가 시장이 무너졌을 때도 추세가 제일 이뻤던 친구예요. 제일 이뻤던 친구인데, 지금부터 절대 5개월선을 깨지 않는 자리, 이런 자리 굉장히 중요해요. 자, 주봉에서도 5선 훼손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부터 5선만 훼손하지 않으면 되고, 자, 일봉에서는 5일선 깨지 않는 자리. 캠시스는 이전 친구들은 그냥 중장기로 들고 가도 월봉 위치가 높지 않기는 괜찮은데, 단, 아무리 중장기라도 5개월선을 깨게 되면 두세 달 고생할 수 있으니까, 딱 5개월선 기준으로 딱 대응하고 보는 게 맞고, 주봉에서는 절대 5선 깨면 안 돼요. 단기 단타 하시는 분들은 특히 더한 거고, 다 5일선, 20선 기준으로 대응하면 좋은 수익을 한두 번 더 주지 않을까 싶어요. 예전에도 앞에 대량 거래 터지면 잘 올라갔죠. 다 5일선 깨면 안 돼요. 내가 이 친구를 장기로 끌고 갈 건가, 어떤 종목을 내가 매수할 때는 이 친구를 장기로 끌고 갈 건가, 단기로 끌고 갈 건가에 대해서 많은 포지션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장기로 끌고 가기로 했는데 떨어져가지고 더 못 살 돈이 없으면 안 돼요. 쭉 모아나가는 게 중요하고, 분명히 단기 단타 하기로 했는데 물려가지고 손절 못하고 계속 물타기 하다가 큰 수질로 여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내가 어느 포지션을 취할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상신 브레이크를 봅니다. 역시 월봉의 위치가 높지 않죠. 그냥 낮은 데 있고, 주봉에선 추세를 전환해준 5주선 위에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상신 브레이크는 역시나 5주선 가격이 3,250원만 깨지 않으면 일단 20주선까지 갈 수 있는 추세 전환과 턴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S&T 모티브도 월봉 위치가 낮아요. 이제 낮은 위치에 있고, 지수가 그렇게 무너져도 바닥을 몇 번 지켜줬기 때문에 이 정도는 단기 바닥권이 확률이 높아요. 자, 주봉에서 우선 돌려놨죠. 돌려놓고 지금 딱 찍고 나가는 자리가 5주선 근처가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5주선만 깨지 않으면 역시나 추세가 이쁘게 유지가 돼서 한두 번 또 추세는 상향을 틀어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성창오토텍 흐름이 좋죠, 지금. 자, 바닥 어느 정도 확인을 해줬는데, 주봉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5선 위에 있죠. 즉, 추세 전환과 턴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5주선만 깨지 않으면 되고, 일봉에서 이틀째 올라가고 있죠. 지금부터 5일선 기준 매수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봉에서 돌려놓은 이상 추세 전환과 턴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20주선까지는 갈 수 있고, 일봉에서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는, 우상향 기준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죠. KBI 메탈도 상황이 괜찮긴 한데, 이쪽 월봉 차트를 보면 많이 떨어졌어요. 그죠? 많이 떨어졌고, 주봉에서도 중기적으로 추세를 돌려놨죠.
5주선 위에 이쁘게 안착을 해놨기 때문에 언제든 올라가신 상황이 돼요. 그래서 어떤 주식이든 거지 주봉에서 어떤 주식이든 간에 주봉에서 5주선을 돌려놨다는 얘기는 주식이 추세 전환과 턴이 된다고 알려드렸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좀 올라가서 좋은 게 아니라 저번 주에 5주선을 다 회복해줬기 때문에 잘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부터 자 5선만 깨지 않으면 되고 일봉에서 봐도 역시나 일봉에서 봐도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5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돼요. 그죠? 그래서 5선만 깨지 않으면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태양금속은 이 자동차 부품 관련주라고 그랬죠. 역시나 월봉 예치가 높지 않아요. 태양금속은 이 정도 박스권에 있어요. 이 정도 가격이 오면 여기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상황은 나빠 보이지 않고 자, 주봉에서도 자리는 괜찮아요. 물론 이제 추세 전환 못 해놨는데 태양금속은 약간 부품 쪽에서는 자동차 부품 쪽에서는 좀 압도적인 위치에 있어요. 그 노볼트 이쪽 우리나라 1위거든요. 그러니까 회사가 나쁘지 않은 회사를 항상 이 박스권이 이 정도 가격이 가면 얼마냐면 한 1,200원대를 가면 이게 급등을 해. 항상 박스권 지금 박스권 하단이죠. 그럼 또 급등한다는 얘기죠. 물론 급등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항상 이렇게 박스권에서 잘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수 AMS를 봅니다. 우수 AMS가 많이 떨어졌는데 월봉 예치가 굉장히 낮죠. 굉장히 낮고 주봉을 보게 돼도 역시나 그 5선 위에 있죠. 5선 위에 있어서 지금부터 5선만 깨지 않으면 돼요. 수소 관련주기도 해요. 잘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일봉에서도 5일선만 깨지 않으면 한두 번 또 뛸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앞전에도 요렇게 잘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5일선만 깨지 않으면 역시나 잘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원금속, 그러니까 자동차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다 추세를 돌려놓고 있는데 월봉의 위치는 굉장히 낮은데 주봉에선 돌려놨죠. 지금부터 5선만 안 깨면 돼요. 일봉에서 매수 타임 잡을 때는 딱 5일선 근처. 내가 단기로 들어갔다, 단타할 거다 그러면 5일선 기준으로 매수매도 진행하는 게 맞고 장기로 들어갔다 그러면 계속 꾸준히 사모으는 이런 전략들이 좋아 보입니다. 자, 화신전공도 좋아졌죠? 화신전공도 보면 이제 어제 바닥 찍었어요. 자, 수급계열선인 60개월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이런 추세가 잘 유지가 될 것 같고 주봉에서 5선 위에 있죠. 그죠? 5선 위에 있기 때문에 지금도 5선만 안 깨면 돼요. 5선만 안 깨면 자리가 좋을 것 같습니다. 추세 전환과 턴이 돼 있다는 얘기죠. 자, 일봉에서 내가 굳이 화신정으로 단타하겠다. 그럼 딱 21선 기준, 5일선과 21선 기준으로 대응하는 게 제일 좋은 전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 대동금속 같은 경우가 이 친구가 월봉 예치가 낮아졌어요. 이제 예전에 이 친구 우리가 좀 수익을 많이 냈던 친구인데 월봉 예치는 낮아졌고 주봉에서 아직 추세는 못 해놨죠. 즉 5주선 돌파 안착을 해줘야 비로소 추세 전환이 된 거거든요. 근데 아직은 5주선 돌파 안착을 못 해줬기 때문에 추세 전환이 안 돼 있다. 일봉에서 그런 자리가 21선 생명선을 회복하는 자리가 돼요. 여기까지 기다리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KB오토시스는 원체 예치가 낮죠. 원체 낮아요. 이 정도면 여기가 코로나 때거든요. 헤드헤드 넘어온 거기 때문에 향후 떨어질 확률보단 올라갈 확률이 좋고 추세 전환 해주고 있죠. 가만히 생각해볼까 지금 전기차 관련주들이 차곡차곡 추세 전환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5주선만 깨지 않으면 5,500원대만 깨지 않으면 역시 앞으로 상승 추세를 유지해줄 수 있고 일봉에서는 이 시점 회복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격이 모였어요. 이렇게 깔끔하게 모였기 때문에 정배열이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21선 깨지 않으면 매수, 깨면 손절 딱 진행하는 게 맞아요. 자, 서현이와도 마찬가지. 서현이가 제일 강한데 지금 월봉의 추세는 원체 좋아요. 이 친구도 시장 무너져도 자기 갈 길 꾸준히 가는 거거든요. 조금 길게 봤을 때 20개선만 깨지 않으면 돼요. 단지 여기 매물대가 있어서 얘 바꾸려는 거예요, 지금. 자, 주봉에서도 5주선이고 일봉에서는 잘 올라가고 있는데 조금 부담은 돼요. 다른 종목들은 원체 월봉에서 위치가 낮아서 우리가 많은 살 종목들이 있는데 지금 서현이와 같은 경우는 자리가 좀 높아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대응해야 되고 오늘 화신이 뛰었습니다. 화신도 월봉의 위치는 높아요. 단지 중장기적으로 깨지 않아야 될 5개선을 딱 찍고 올라갔죠. 그러니까 주식은 항상 깨지 않아야 될 자리가 중요한데 이렇게 5개월 선을 깨지 않는 홀딩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잘 깨지 않고 있으니까 5개월 선만 깨지 않으면 잘 올라갈 수 있고 주봉에서도 5주선이죠. 근데 자리가 높기 때문에 이 친구도 다른 친구들보다 마음 편하게 보기 힘들어요. 다른 지금 전기차 관련주 다 여기 와 있어요. 여기 먹을 게 많죠. 근데 이 친구는 높기 때문에 높은 종목이 못 간다는 게 아니라 자리가 높으면 그만큼 리스크가 있어서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자, 안암전자는 월봉에서 이 정도면 저점이거든요. 근데 20개월선이 이제 알려드렸죠. 20개월선 이게 강력해요. 20개월선 한번 뚫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저거 뚫어주면 목표가가 3,000원대가 되는데 아직 못 뚫고 있고
자, 주봉에서 60선 위에 있죠. 가장 강력한 수급주선이 60선 위에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60주선을 깨지 않으면 이 친구도 추세 전환과 턴이 확정이 돼서 잘 올라갈 수 있어요. 자, 일봉에서는 단타로 대응할 때는 딱 5일선 기준 이렇게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자동차 관련주를 보니까 흐름이 좋고 전부 다 5주선 위에 올려놓고 돌려놓음으로 인해서 추세의 전환과 턴이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추세를 잘 이어갈 수 있는데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기 때문에 항상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런 종목들이 5주선을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를 잘 보고 계셔야 돼요.